글로벌 시대입니다. 영어가 필수인 것처럼 해외 투자도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전제품뿐 아니라 주식도 직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애플, 테슬라, 아마존,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미국 기업입니다. 이제 우리도 투자를 새롭게 시작하는 글로벌 투자자로서 그동안 아이폰은 많이 사보았으니 이번엔 애플 주식을 한번 사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미국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 기업들은 사실상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기업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장의 스케일도 다르고 기업의 스케일도 남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그런 기업들의 주식도 전산의 발달 덕분에 이제 편하게 집에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해진 것이 그렇게 오래전의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증권사에 입사한 것이 2010년대 초반인데 그때도 해외 주식을 지금처럼 쉽게 직구할 수는 없었거든요. 이제 우리는 주식을 밥 먹듯이 매수하는 사람으로서 편식 없이 다양한 국가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명실공히 전 세계 최고의 금융시장, 미국의 주식시장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함께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보실까요? 우리나라에는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듯이 미국 시장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시장입니다. 전통적인 대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뉴욕 증권거래소와 벤처기업이나 IT기업 중심인 나스닥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구성이 참 비슷하죠. 그건 당연히 우리가 미국 시장을 벤치마킹했기 때문이죠. 뉴욕 증권거래소의 시총이 2경 6천조, 나스닥의 시총이 1경 2천조 정도 됩니다. 계속 바뀌긴 하지만요. 감이 전혀 안 오죠. 전혀 처음 듣는 단위죠. 우리나라의 코스피 시장의 시총이 1,500조, 코스닥이 한 200조 원 정도 되니까 대략 비교가 되시겠죠? 이렇게 시장에는 종목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일정한 기준으로 종목들을 뽑아서 지수라는 걸 만들어내는데요. 우리는 코스피 시장에서 200개를 뽑아서 만들어 쓰는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사실 일반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워낙 작아가지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그냥 그대로 쓰죠. 하지만 미국의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는 다들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3대 지수가 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이렇게 3개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수치 자체는 이게 만 단위니까 되게 크잖아요. 근데 종목은 30개만 들어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이름 그대로 스탠더드 앤 푸어스라는 신용평가사에서 자체적인 기준으로 뽑은 500개의 기업으로 만든 지수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죠.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이 3,000개 정도 되는 종목을 모두 써서 지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종목을 나타내는 기호가 숫자 6자리입니다. 삼성전자는 005930, 현대차는 005380, 아모레퍼시픽은 090430 이런 식이죠. 종목의 검색란에 숫자를 입력하면 바로 해당 종목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 숫자는 21세기가 되면서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외우고 있으면 자동으로 아재 인증이 됩니다. 셀트리온은 068270. 미국은 숫자 대신 알파벳 코드를 씁니다. 미국의 종목을 검색할 때는 이 알파벳 코드를 입력하는 것이 이 번역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태자가 안태자인지 바깥태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죠. 마이크로소프트는 MSFT, 애플은 AAPL, 아마존은 AMZN, 구글은 GOOG, 인텔은 INTC, 넷플릭스는 NFLX, 어도비는 ADBE, 코스트코는 COST, 테슬라는 TSLA, 워렌 버핏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는 BRKA, 디즈니는 DIS, 맥도날드는 MCD 이런 식으로 영어는 우리말이 아닌데요. 이건 우리가 누가 봐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럼 하나 맞춰볼까요? FB, 페이스북입니다. SBUX, 스타벅스입니다. NKE, 나이키입니다. 네, 맞추셨습니다. 미국은 지구 반대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매할 때 미국인들은 자고 있고 우리가 잘 때 미국인들은 매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으로 미국 시장은 밤 11시 반에서 새벽 6시까지 주식시장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미국에는 서머타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1시간씩 앞당겨집니다. 그래서 밤 10시 반부터 새벽 5시까지 우리 시간으로 주식시장이 돌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시장의 시세를 직접 보면서 주문을 내고 매수를 하고자 한다면
되면 밤 11시까지는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하죠. 야행성인 사람들에게는 매매하기 참 좋은 시간이겠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은 예약 주문이라는 방식을 활용해서 낮 시간에 주문을 내고 자고 일어나서 체결이 되는지 확인하는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루 동안 위로 30%만큼 오를 수 있는 상한가가 있고 아래로 30%만큼 하락할 수 있는 하한가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단어 상한가, 그리고 듣기만 해도 불안장애가 시작되는 하한가, 이렇게 위든 아래든 과도한 움직임 때문에 충격을 막기 위한 가격 제한 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미국은 이것이 없습니다. 하루 만에 더블도 날 수 있고 하루 만에 반토막도 날 수 있습니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주문이라는 것과 결제일이라는 것의 차이가 있죠. 이해를 하시기 쉬운 방법은 주식을 사는 과정이 택배 주문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주문을 해서 체결이 되면 나의 계좌에서 돈도 이미 빠져나가죠. 하지만 물건은 이틀 뒤에 오죠.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주식을 우리가 매수를 하면 체결이 완료되고 3일 뒤에 옵니다. 해외라서 하루 더 걸린다고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오늘이 만약 월요일이라면 국내 주식을 사면 국내 주식은 수요일 날 내 계좌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을 사면 목요일날 내 계좌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고 있는 거죠. 바다 건너 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인들은 달러를 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주식을 사올 때는 달러를 주고 사옵니다. 우리가 어플 내에서 해외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환전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주고 그 후에 미국 주식 주문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외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금액만큼 나는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달러 기준으로 내가 매수 주문과 매도 주문을 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증권사들이 원화 결제 서비스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통합증거금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원화로 해외 주식 주문을 내고 체결이 된 만큼 그 후에 환전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자, 이 수수료는 아주 대표적으로 유의해야 될 사항인데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평생 무료 수수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모두 해외 주식은 제외입니다. 일반적인 주식 매매의 수수료는 전화 주문을 내면 주문 금액의 0.5%,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주문을 내면 주문 금액의 0.2% 정도가 업계의 평균치입니다.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다면 대신증권이나 키움증권처럼 별도의 수수료 할인 이벤트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거 좋겠죠. 그리고 이런 이벤트는 수시로 달라지니까 다른 곳에서도 이런 걸 하는지 그때그때 살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식을 무료로 매매할 때 증권사가 아닌 각종 기관에 주는 아주 낮은 비율의 유관기관 재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미국도 그런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SEC 비용과 ECN 비용입니다. SEC 비용은 우리나라의 유관기관 비용과 비슷한 것이고요. ECN 비용은 전산 거래 비용입니다. 둘 다 매우 낮은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이시지는 않을 거예요. 참고로 삼성증권은 이 두 개 중에 ECN 비용을 면제해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유의해야 될 사항이 이겁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보여주는 미국 주식의 시세는 15분 전의 가격입니다. 지연 시세라고 부르는데요. 지연된 시세를 보여준다는 거죠. 국내 주식은 모든 것이 완전히 실시간 시세이잖아요. 지금 가격을 보고 있는 그대로 주문을 내면 바로 체결이 되죠. 근데 해외 주식은 실시간 시세 정보를 증권사가 모두 유료로 이게 사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고객에게도 대부분 유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소정의 이용료를 내면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거래를 얼마 이상 하는 그런 자체적인 기준을 충족하면 이런 실시간 시세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용료가 비싸거나 하진 않지만 이 기본값 자체는 다 15분 지연 시세라는 것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주문은 스마트폰, 그리고 홈페이지, 그리고 전화 주문을 통해서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간에 맞춰서 새벽에 전화 주문을 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많은 증권사들이 새벽 주문 전용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전화 주문 센터를 이용할 경우에 유의하셔야 될 사항은요. 생각보다 전화 주문을 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장이 시작하는 11시 반, 서머타임에는 10시 반이겠죠. 그 시간에는 전화 주문이 보통 폭주합니다. 그래서 연결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낮 시간에 예약 주문을 활용하시는 것이 마음적으로 더 편하실 거예요. 주식이 우리에게 주는 수익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생기는 매매 차익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 그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 나에게 그걸 나눠주는 배당 수익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라도 배당 수익은 우리가 흔히 아는 배당소득세 익숙한데요. 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좀 낯서실 텐데요. 이 부과하는 방식은 연간 수익을 실현하는 금액 중에 250만 원만큼은 공제를 해주고, 공제라는 말은 안 뜬다는 거죠. 250만
250만 원이 넘어가는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 22%의 양도세를 냅니다. 그리고 그 양도세는 원천 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올해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실현했다고 한다면 내년 5월에 국세청에 별도로 양도세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분류과세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얼마이든 간에 나의 종합소득 금액과는 합쳐지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좀 높긴 하지만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도 22%만 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손실 합산이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해외 주식을 팔았을 때 수익이 난 것도 있고 손실이 난 것도 있다면 이걸 같이 합해서 계산해서 250만 원 이상 순수하게 여러분들의 수익이 난 것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이라는 것을 하면서 동시에 팔고 싶었던 종목도 함께 파시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양도세는 증권사에서 신고를 대행해 주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확인하셔가지고요. 제때 세금 신고 안 해가지고 가산세 맞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해외 주식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으려면 누군가가 번역을 해서 전달을 해줘야 하니까 항상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영어로 되어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구글 번역기가 있으니까요. 대표적인 사이트 몇 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뉴스를 보기 위해서는 블룸버그.com 여기를 보시고, 종목 검색을 위해서는 야후 파이낸스, 해외 기업의 레포트는 증권사의 홈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ETF의 정보는 ETF.com, 그리고 종합적인 정보는 investing.com, 이런 유용한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시장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떤 시스템인지 대략적으로 아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문을 넣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겠죠. 해외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계좌 개설 절차와 약정, 그리고 실제로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까지 이 따라하기 영상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